여러분들은 4,000명을 죽인 살인마가 자신의 꿈을 위해서였다고 하면 이해하실 건가요? 만약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런 살인마를 이해하고 존경하는 듯이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킨 작품의 내막이 이러하다면 믿으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리뷰할 추억 애니메이션 소드 아트 온라인입니다. 이 리뷰는 제 개인적인 해석을 담은 소논문 같은 영상입니다. 다르게 보셔도 좋고 그런 의견들 역시 존중합니다. 소드 아트 온라인은 마지막에 드리프트로 인해서 작품 전체가 그냥 쓰레기가 되어버린 너무나 끔찍한 작품입니다. 앞에서 리뷰한 비상선언을 프로파간다라고 했다면 이 작품은 작품성이 뛰어났음에도 오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주인공에 대해서 몇 마디로 작품 전체가 쓰레기로 남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소드 아트 온라인의 장점이 데스게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을 묘사라고 볼 수 있으나 이런 장점이 무색할 정도로 끔찍한 주인공의 심리적 변화 속도, 테러범에 대한 긍정과 두둔이라는 단점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애니메이션 소드 아트 온라인의 주요 내용과 결말을 포함해 말씀드립니다. 스포일러 유의해주세요. 애니메이션 소드 아트 온라인은 완전히 의식을 게임으로 옮길 수 있는 신기술을 탑재한 VR MMORPG SAO, 즉 소드 아트 온라인의 서비스 첫날 주인공 키리가의 가주토를 비추며 시작합니다. SAO에 접속한 키리가야는 닉네임 키리토로서 게임을 즐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게임을 잘 즐기고 있던 키리토는 로그아웃이 안 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 순간 갑자기 1층 광장으로 텔레포트 되는데 그곳에는 이날 처음 게임에 접속한 1만 명의 유저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게임의 개발자 카야바 아키히코는 시스템 메시지로 나타나 이 게임에서 HP가 0이 되면 현실에서도 사망하며 밖에서 강제적으로 기기를 벗기면 뇌를 파괴해 죽게 된다고 선언하죠. 그가 제시한 탈출 방법은 단 하나, 아인크라드 100층 보스를 쓰러뜨려 게임을 클리어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키리토는 SAO의 베타 테스터 출신으로 게임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이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려고 하였으나 초반에 다른 유저들로부터 베타 테스팅 치터, 즉 비터라고 낙인 찍히며 1층 보스를 잡는 과정에서 함께 싸운 사람들의 불신과 적대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만 한 여성 플레이어 아스나는 키리토가 공략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알아주고 베타 테스터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었으나 키리토는 이런 그녀를 뒤로하고 솔로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죠. 이후 키리토는 자신의 레벨을 속이고 크로네코 길드에 들어가도 보았으나 키리토를 제외한 파티원들이 함정에 빠져 사망하거나 이로 인해 충격을 받은 멤버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등 레벨을 숨기지 않았다면 희생되지 않았을 동료들을 떠올리며 죄책감을 안게 됩니다. 결국 키리토는 누구와도 깊게 엮이지 않는 솔로 플레이어로 최전선에서 살아나는 길을 선택하죠. 하지만 키리토는 이후 플레이어 킬링을 한 살인마와 여긴 시리카를 구하거나 이전에 알고 지냈던 아스나와 함께 요르코라는 여인을 도와주거나 키리토의 두 번째 검을 제작해준 대장장이 리즈벳을 도와주며 그렇게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74층 보스방에 도달한 키리토와 아스나는 원래 텔레포트로 마을로 돌아갔어야 했지만 이가 불가능한 상황에 마주하고 말고 이에 키리토는 자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세계에서 가장 반응 속도가 빠른 플레이어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스킬 이도류를 통해 아슬아슬하게 보스 글리마이즈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죠. 트라우마가 생긴 아스나는 혈맹기사단 기사단장 히스클리프에게 잠시 전선을 이탈하여 키리토와 생활을 보내고 싶다고 보고하지만 히스클리프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고 이탈을 하고 싶다면 자신을 이겨보라는 말에 키리토는 대결을 통해 패배 시 혈맹기사단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여기서 키리토는 히스클리프의 이상할 정도로 빠른 움직임을 감지하게 됩니다. 아스나에게 집착하던 혈맹기사단원 클라딜이 키리토를 습격하는 사건을 겪으며 이를 이유로 22층의 별장으로 이주한 두 사람은 유이라는 소녀를 발견하죠. 유이는 기억이 없는 상태였고 두 사람을 부모처럼 따르며 셋의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들이 1층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을 조사하던 중 유이가 유저들의 멘탈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AR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이런 유이를 아슬아슬하게 한 오브젝트로 바꾸는 데 성공한 이들은 유이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 최선선으로 나서게 되죠. 그렇게 75층 보스방에 도착한 이들은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겪으면서도 겨우겨우 보스를 공략하는 데 성공하지만 이 과정에서 히스클리프의 방어가 시스템적으로 이상하리만큼 유리하다는 점을 눈치챈 키리토는 보스를 쓰러뜨린 뒤 히스클리프를 공격하여 이 히스클리프가 바로 게임의 설계자 카야바 아키히코임을 밝혀내는 데 성공하죠. 카야바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정체를 인정하고 키미가 이마 코노바데 와타시오 타오시타라 코노 게임을 오와라세테 하게요 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키리토는 카야바와 함께 동기어진하려고 하였으나 이런 키리토를 아스나가 지켜주며 키리토는 기적적으로 카야바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죠. 그렇게 사망한 듯하였던 키리토와 아스나는 하늘 위에서 제외하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희생을 통해 SAO가 끝나고 남은 플레이어들이 해방되는 것을 보며 자신들의 희생이 가치 있던 것이었다고 서로를 위로합니다. 이때 이들 곁에 나타난 카야바는 자신이 왜 이런 데스게임을 만들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고노모노코로가를 이능이 되있다 하가네노시로 아인크라도 스크리타 같다 저는 유메가 요약을 가났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기 시작하죠. 이때 키리토는 4,000명에 가까운 플레이어가 실제로 죽었고 자신 또한 사건의 희생자이자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본 기억이 있음에도 카야바에게 화조차 내지 않으며 それでも私たちはこの世界で実際に生きてその時間と感情は
본모노답다 라고 말하며 카야바의 꿈을 인정하는 말도 안 되는 발언과 함께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깨어난 키리가와 카즈토는 병원에서 눈을 뜨는데 성공하였고, 아스나 또한 현실로 돌아왔을 것을 생각해 아스나를 찾으러 가며 소드 아트 온라인은 막을 내리는 듯 하였죠. 하지만 아스나를 포함해 일부 플레이어들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알브하임 온라인, 즉 ALO에 아직 갇혀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카즈토는 트라우마를 견뎌내며 다시 한번 VR MMORPG ALO에 접속해 아스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여동생 스구하, 리파와 함께 게임과 현실 양쪽에서 아스나를 감금하고 실험 대상으로 삼았던 기업 간부 스고우 노부유키를 쓰러뜨리려 향하죠. 스고우와 1대1로 마주한 키리토는 관리자 권한을 가진 스고우에게 패배하고 아스나를 되찾지 못한다는 생각이 무너질 때 카야바 아키히코가 키리토를 찾아와 와타시타치노 타타가이와 신세나 모노났다 시스템은 고쿠쿠시다 오마이의 이시오 미세테미로 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에 키리토는 카야바를 두둔하며 그의 아이디 히스클리프를 사용하여 스고우를 뛰어넘는 완벽한 관리자 권한을 손에 넣는데 성공하죠. 여기서 키리토는 스고우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카야바와 돈나 조교데모 사가타 고토나노 나갔다 카야바와 오마이 난카요리 다다시 닌겐다った라는 식으로 약 4,000명을 죽게 만들면서도 자신은 죽지 않는 설정으로 플레이어들을 농락한 테러범 카야바를 마치 정의로운 사람이듯 묘사합니다. 그렇게 아스나를 해방하는 데 성공한 키리토는 데이터로 남아있는 카야바를 마주하고 이 카야바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그로부터 아인클라드를 다시 만들 코드 더 시드를 받고 ALO 알브에임 온라인에 이번에는 실제로 목숨을 거르지 않아도 되는 정상적인 게임 아인클라드를 만들어 이를 클리어하러 향하는 것으로 소드 아트 온라인은 마무리됩니다. 이 작품이 중반까지만 해도 충분히 명작이라고 불릴만했던 이유는 게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의 묘사가 굉장히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베타 테스트, 키리토가 솔로 플레이를 하게 된 계기, 레드 플레이어 같은 사안들은 실제 이런 데스 게임이 발생했을 때 얼마든지 발생할 법한 사실적인 묘사와 그로 인해 겪는 인물들의 심리 묘사가 굉장히 뛰어났었죠. 우선 초반 아인클라드에 갇힌 1만 명의 플레이어들은 갑자기 납치를 당한 상태로 게임에서 사망하면 실제로 사망한다는 끔찍한 데스 게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불안감과 패닉에 빠진 모습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1화 마지막에는 괜찮은 척하면서도 힘들어하는 키리토의 심리 묘사가 상당히 면밀하였습니다. 직후 베타 테스터로 참가했던 인원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정보들로 경험치를 얻기 쉬운 사냥터나 자원을 싹쓸이하였고, 이런 불공평함에 불만을 품은 유저들이 이들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이어지죠. 이러한 베타 테스트에 참가했던 키리토는 이런 시선에 불안함을 느껴 자신이 베타 테스트에 참가하였고 1층의 보스 패턴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런 시선이 무서워서 굳이 정보를 말하지 않기를 택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희생자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불균등이라는 베타 테스트가 있었다는 부분을 살린 초반 서사는 키리토를 고독하게 지내도록 만들고 이 게임이 얼마나 처절한지 보는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 좋은 방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었던 키리토에게 쿠로네코라는 기회가 찾아왔고, 이번에도 자신의 레벨을 숨기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음을 숨기던 것으로 인해서 키리토를 제외한 파티 전원이 사망하였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파티 리더까지 키리토의 눈앞에서 생을 마감하죠. 이러한 내용은 키리토의 회상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길드원 사치와 둘만의 대화에서 지나나이요? 라고 장담한 바로 다음날 함정으로 인해 사치가 사망하고 말고 이들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키리토의 죄책감과 절망감은 마지막 사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극대화되는데, 사치는 키리토의 비밀을 알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은 채 키리토를 탓하지 않고 자신이 죽었을 때 키리토가 느낄 죄책감을 알고 감사를 전합니다. 이에 키리토는 작중 처음으로 무너지며 눈물을 흘리죠. 이런 차별과 똑같은 실수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내게 되는 과정은 이런 게임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라는 점과,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우면서도 계속 그들과 함께하고 싶었던 키리토의 감정,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으로 무너지는 지점까지 면밀하게 표현함을 통해서 당시 중학생이었던 키리토가 겪기에는 벅찬 감정이었다는 것도 납득하게 만들죠. 그래서 키리토가 솔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이후 아스나로 인해 마음을 열고 이 세상을 탈출하고 싶다는 열정을 되찾기까지 관계성을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하이라이트로 볼 수 있는 74층 보스전에서는 키리토가 이를 회상하며 망설임 없이 이도류를 사용한다는 내면적인 성장까지 보여주었죠. 마지막으로 레드 플레이어에 대한 내용도 현실적인 전개와 감정까지 보여줍니다. 소드 아트 온라인은 PK로 인해서 플레이어의 표시가 바뀌는 제도가 있고, 다른 플레이어에게 피해를 입힌 적이 있으면 오렌지, 다른 플레이어를 죽인 적이 있으면 레드로 표시됩니다. 작중 게임 내에서 사망하면 실제로 사망한다는 배경 설정이 있기에 레드 플레이어는 실제 사람을 죽인 살인범죄자, 오렌지 플레이어는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는 폭행범죄자에 가까운 묘사가 있습니다. 이를 자세하게 묘사하기 위해 등장한 피해자 시리카는 자신의 부하를 사용하여 자신은 오렌지나 레드로 표기되지 않으면서 다른 플레이어들을 유인해서 협박하는 악질 플레이어를 묘사하기 위해 등장하는데, RPG 게임을 하다보면 이런 범죄는 상당히 흔하고 이를 도와주면서 이득을 취하는 무리도 존재하죠. 이들의 대사를 빌려 마다 혼돈이 겐지스 세카에 대신을 가도가 와카나나이 되쇼 라는 논리를 기반으로 다른 이들을 죽이거나 협박하고 이를 교묘하게 감추는 무리가 있다는 설정은 상당히 신빙성 있게 작용할 듯합니다. 1만 명이나 있는 환경에서 그 1만 명 모두 완벽한 선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일으킨다는 부분이나 현실에서 죽는다는 것이 인증되지 않았다는 것에서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태를 현실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소드 아트 온라인은 초중반부를 통틀어서 게임에 갇혔다는 상황에서 등장할 수 있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사건들의 묘사가 뛰어났고, 이를 통해 서사를 챙기는 부분까지, 여기까지는 정말 명작이라고 봐도 무방한 뛰어난 작품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주인공의 심리 변화 속도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빨라서 작품의 몰입도를 망치는 것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1층에서의 희생과 쿠로네코의 사망을 통해 동료를 잃는 고통을 알았던 키리토가 작품상 시간이 아무리 지났다고 해도 너무 해맑은 모습을 많이 비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정 시점으로 이들이 소드아트 온라인에서 해방될 시점의 연령이 키리토 15살, 아스나 17살로 밝혀지면서 처음 게임에 들어왔을 때는 13살, 15살로 아무리 나이가 많아봤자 키리토는 중2, 아스나는 고1이라고 추측할 수 있죠. 1층의 희생과 쿠로네코의 사망을 겪을 당시 소드아트 온라인에 들어오고 1년도 지나지 않았기에 키리토는 13살, 우리나라 나이를 14살이나 15살의 중학생입니다. 게임 속이라고 하여도 자신의 눈앞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장면을 맞이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료의 죽음을 전해 듣고 자살하는 모습까지 보게 되었는데 일반적인 중학생이라면 여기서 패닉이 오거나 심한 PTSD가 발현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키리토는 이런 사건을 겪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스나와 데이트를 하거나 다른 이들과 평범하게 대화하는 등 트라우마가 없는 듯 행동하는데 이가 상당히 모순된 연출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아니 그냥 주인공이 멘탈이 준내 쎄 기가 차다 아님? 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러한 사건들 이후에 키리토는 길드에 들어가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였고 쿠로네코 동료들을 살려내기 위해 위험한 보스에 도전하거나 타치의 메시지를 듣고 작중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74층 보스를 상대할 때 사치를 떠올리는 등 계속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렇기에 이런 부분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면밀하게 표현하거나 중간중간 힘들어하는 장면이 부족해서 아쉽게만 느껴지죠. 예를 들어 아스나와 지내다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오레가 코야테 쓰고시테 이노가 와카라나이 라고 말하거나 키리토가 낮잠을 자던 장면에서 악몽을 꾸며 고멘 오레가 지분의 레벨을 카크시테사에 이나케레바 이라고 잠꼬대를 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식은땀을 흘리는 연출이 들어간다면 화사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터였는데 참 아쉽습니다. 아스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라딜의 배신과 습격으로 키리토가 죽을 뻔하였던 상황에서 아스나는 그를 지켜주기 위해 클라딜을 죽이게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소중한 사람을 죽이려 한 상대라도 사람을 죽이는 데에는 망설임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만약 키리토를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서 죽이는 데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후로는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에 패닉이 오거나 힘들어하고 PTSD에 시달리거나 왜 자신에게 사람을 죽이게 했냐고 키리토를 탓하는 모습처럼 좀 더 현실적인 묘사가 가능하였죠. 그러나 이들은 서로가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밝은 모습을 비추며 이후 분위기 자체가 활극으로 전환되어서 초중반 데스게임의 현실적인 사건들과 그 부정적인 감정을 면밀하게 표현한 흐름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가 극의 분위기를 가볍게 하려는 조치로 보이기에 이를 개선하는 것이 옳은지는 애매하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세계물 장르의 특성상 너무 어두운 면만을 비출 수 없고 보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는 조치로도 보일 수 있기에 무조건 반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럼에도 이렇게 감정이 너무 빠르게 전환되는 것을 보고 있다면 그냥 이 세계를 진짜 게임으로 하는 미친놈들로 보이는 효과가 생겨서 이런 단점으로 언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키리토가 쿠로네코 길드장의 자살을 목격하는 장면이나 아스나가 클라디를 죽이는 타이밍은 아무리 게임이고 현실에서 실제로 죽는지 불확실하다고 하여도 상황 자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트라우마가 남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이기에 이는 연출과 묘사의 문제로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키리토의 트라우마를 묘사하고 아스나 또한 클라디를 죽인 이후 키리토군 아타시 히토 코로시쳤다 도시타라 이다로 난지오모 리카이시테 그레르사 히토 코로시다tta証言は私ができるし君はただ俺を守るためにそして君自身を守るために正しい選択をしたんだからそうだよね私間違ってないんだよねごめんね震えが止まらなくて 같은 대사를 넣고 이후 아스나가 어두워질 때 키리토가 예전 아스나가 자신을 위로해줬을 때처럼 위로해주는 연출이 있었다면 이 두 사람이 단순히 서로를 좋아하는 것이 아닌 죽음과 삶의 갈림길을 같이 한 사람이라는 점이 부각되기에 이후 VR MMO에 트라우마가 있으면서도 아스나를 구하기 위해 알브헤임 온라인으로 들어간다는 선택도 설득력이 더해졌을 겁니다. 이와 같이 소드아트 온라인은 후반부로 갈수록 장점이었던 현실적인 사건과 심리 묘사가 줄어들고 분위기를 가볍게 만드는 데 집중하여 이야기의 진정성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단점만으로 작품을 쓰레기라고 하기에는 그게 분위기를 가볍게 하려는 목적성도 존재하기에 그저 아쉬운 정도로 볼 수 있는 단점으로 고려됩니다. 하지만 작품이 최후반부로 치닫으면서 제가 이 작품을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라고 규정하는 가장 큰 부분이 드러나는데 바로 테러범에 대한 긍정과 두둔으로 시점은 아스나의 희생을 견디며 키리토가 겨우 히스클리프를 쓰러뜨렸을 때 두 사람은 서로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무너지는 아이언클라드와 이를 통해 탈출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며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는 때입니다. 바로 이때 카야바 아키히코가 나타나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들의 대사는 정확히 이러합니다. 카나리노 zet게다나 카야비 때뭐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대화입니까? 카야바는 어디까지나 사람들을 납치하고 죽인 대량 학살자 테러범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키리토와 아스나는 왜 이런 카야바에게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죽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신들을 포함한 최소 3,853명의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카야바 아키히코에 의해 사망하였습니다. 왜 이를 한 번도 비난하지 않은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체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살인마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아 쏘다따라 이나 와 같은 발언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어차피 상황은 이미 벌어졌고 실제 카야바는 이미 사망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화를 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만 최소
최소한 카야바 본인도 이 데스게임에 공평하게 참여해서 죽을 위기가 있었거나 아무도 죽지 않도록 자신이 최전선에 서서 1만 명 중 아무도 사망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75층까지 유저들이 죽어나가는 걸 옆에서 뻔히 지켜보면서 이를 막을 생각을 안 하고 코노세카요 겐즈스도 오나지다, 사람들을 자기 망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인간이 바로 카야바 아키코입니다. 최소한 키리토가 화를 내며 난데 콘나ことができるんだ、そんな夢のせいで人があんなに死んでたんだぞ、なんで私たちが死ななきゃならなかったし犠牲の対象になったんだ、お前は間違ってる、狂ったサイコパス殺人鬼、それ以上もそれ以下でもないんだ、そんな世界はお前のおままごとや妄想から出してはいけなかった、 라고 카야바에게 소리치며 그를 비난해도 모자랄 판이었는데 그저 네 꿈대로 아이언클라드가 다른 세계 어딘가에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식의 이도저도 아닌 이상한 말만을 남기며 떠나가는 카야바를 바라보는데 정말 이게 무슨 작품인지 답답해 뒤질 것 같았습니다. 이후 이 둘은 서로의 마지막을 함께하며 이 세계에서 서로를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서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정말 행복했다고 작별을 구하는데, 이 세계가 있었기에 만들 수 있던 만남과 인연이 있었겠지만 이를 위해 3853명이라는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나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후 1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살다가 죽어야 한다면 저는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의 사람입니다. 아스나에 대한 소중함과 자신들이 아이언클라드에서 지내면서 생긴 추억은 이 모든 상황을 강제로 사람들을 납치해서 만든 것과 별개로 봐야 하고, 만약에 데스게임이 아니었어도 평범하게 출시된 MMORPG를 하다 보면 서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에 이런 카야바를 비난하지 않는 이유를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키리토는 마지막에 와서 이런 카야바를 두둔하는 모습까지 비추는데, 스고우에게 납치당한 아스나를 구하던 중 카야바와 대화를 하며 관리자 권한을 얻는 힌트를 얻게 된 키리토는 스고우에게 카야바와 논나 조교대모 사갔다 고토나도 나갔다 라는 거짓말까지 하는데, 이에 이어서 스고우에게 오마에와 타다 소노 오토코가 스크리하게다 오사니 쓰왔다 이스와리노 오다 와 같이 카야바는 너보다는 정의로운 인간이었다 라는 식으로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소드아트 온라인을 플레이하던 도중 카야바는 사람들이 실제로 죽어나가는 것을 뻔히 아는 와중에도 가장 강한 길드의 길드장으로 군림하며 자기는 죽지 않으려고 체력이 떨어지지 않는 조치까지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육체가 이미 죽었고 키리토의 추측대로 이후 100층의 최종 보스로 히스클리프가 등장하려고 했다고 하여도 카야바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목숨을 건 적이 없었죠. 만약 키리토의 말대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선 적이 없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내지 않기 위해서 혼자서 보스를 잡아나가야 하고, 이렇게 했다면 그냥 영웅놀이가 하고 싶은 미친 과학자 정도에 그쳤을 것이며, 더 좋은 방법으로는 게임에서 죽은 3853명이 먼저 현세로 돌아갔고 러브 기어를 강제로 벗겨도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 라는 이 데스게임 자체가 사실은 없었다라는 식의 연출을 진행하고, 살아 돌아온 이들이 게임 내부에 소식을 전할 방법이 없었기에 이들은 계속해서 게임을 이어나갔으며, 현실로 돌아왔을 때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진 카야바는 이들의 입원비와 현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지원금을 남기고 갔다 라는 방식이었다면 그를 두둔해도 할 말이 없겠지만, 이런 조치를 1도 하지 않은 카야바가 뭐가 당당하고 물러선 적이 없는 사람입니까? 안 죽도록 치트 써놓고 맨 앞에 가서 싸우면 그게 물러선 적이 없는 사람입니까? 무적 치트 쓰고서 맨 앞에 나가 싸우면서 나는 강하다 라고 하는 건 핵쟁이들이나 하는 찌질하고 비열한 마인드인데 왜 이걸 두드러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시고 아니 이것도 진격의 거인처럼 그냥 대사 실수인 거 아님? 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건 대사 실수로도 볼 수 없는 게 앞에서 키리토는 카야바를 직접 만났을 때 그를 비난하지 않았고 이를 두둔하는 이유도 얼토당토하지 않습니다. 또한 스고우를 쓰러뜨리고 더 CD를 받았을 때도 카야바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을 비추죠. 진격의 거인은 대사 실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르민이 에렌의 죄책감을 덜어주고 우리 모두 똑같은 쓰레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자신들은 에렌 덕분에 영웅으로 살아갈 것이기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짓이었지만 그게 자신들을 위해서였기에, 이에 자신들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와타시타츠노 타메니 격샤츠니 나tte 그레데 아리가토 라는 대사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죠. 이 장황한 상황과 사정을 아는 상태로 들어도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대사인 건 부정할 수 없었고,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를 변경하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이었다는 부분을 강조하여 아르민이 에렌을 비난하거나 고맙다는 말을 대신해서 지고크데아오 라는 책임감에 더 무게를 준 대사로 변경하여 사태의 심각성과 아르민을 포함한 에르디아인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논란 없이 엔딩이 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드아트 온라인의 경우 애니메이션이 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키리토가 카야바를 비난하거나 카야바가 그럴듯한 이유를 대거나 하는 수정조차 감히 하지 않은 상태로 그저 미친 과학자와 이를 주둔하는 주인공이라는 구도를 유지하고 말았죠. 이와 같이 소드아트 온라인은 이야기의 막바지에 가서 테러를 일으키고 약 4,000명을 살인한 살인마에 대해 그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하게 하거나 비난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닌 그저 어물쩍 넘어간다는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한 데에 더해 이를 두둔하고 마치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것 마냥 표현하는 정말 메시지 하나가 작품 자체를 망친 지나가던 개도 웃을 쓰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애니메이션 소드 아트 온라인은 초중반까지는 명작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었던 작품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게임 속에 갇혔다라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을 상당히 현실적으로 면밀하게 묘사함과 동시에 인물들의 심리 묘사와 서사를 챙기는 것이 돋보였죠. 그러나 중반부부터 극의 분위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인지 심리 묘사와 트라우마 묘사가 급감하면서 설득력과 몰입감을 잃어버렸고, 후반부에 와서는 약 4,000명의 사람을 죽인 테러리스트를 이해하고 마지막에는 두둔하기까지 하는 작품이 진행될수록 쓰레기의 면모가 돋보이는 끔찍한 애니메이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왜 유행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저의 마음을 담아서 제 평점은 별 5개 중에 0개입니다. 여러분의 평점과 느낌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